안녕하세요. 오늘 기록할 주제는 데이터 일관성입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데이터 일관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우리 시스템에서 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일관성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스템 내의 데이터가 모순 없이 정확하고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우리가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개발자 관점에서 조금 쉽게 말하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 읽어도 항상 같은 값이 나온다. 두 번째, 데이터가 비즈니스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우리는 데이터 일관성이 보장됐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시스템 또는 소규모 시스템, 지금처럼 서버도 한 대이고 데이터베이스도 하나인 어떤 단일 서버 환경에서는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일관성을 잘 유지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트랜잭션을 잘 사용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대규모 시스템, 지금처럼 서버도 여러 레이어로 나눠져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 이런 분산 환경이라면 데이터 일관성 문제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데이터를 여러 군데 나눠서 데이터 저장하고 전달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꽤 까다로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일 서버 환경에서는 데이터 일관성이라는 게 바로 즉시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였다면 이 분산 환경에서는 데이터 일관성이 바로 즉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 필요해집니다. 분산 시스템에서 데이터 일관성과 관련된 CAP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CAP 세 가지의 어떤 요구사항이에요. 우선 C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데이터 일관성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A는 availability, 즉 가용성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항상 빠른 응답을 반환해야 된다. 그리고 P는 partition tolerance, 네트워크 단절이 생겨도 우리 시스템은 동작해야 한다라는 요구사항이에요. 자,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지금처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들을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AP 모델, CP 모델 혹은 뭐 AC 모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CAP 이론의 가장 중요한 정리는 CAP,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은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산 시스템에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대 시스템에서 이 P에 대한 요구사항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단절이 생겨도 동작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시스템이 어떤 한 부분의 네트워크 단절 때문에 동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P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만족해야 하고 극복해야 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스템을 어떤 모델로 가져갈 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C와 A의 둘 중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만약 데이터 일관성을 살짝 포기하고 우리는 가용성에 조금 집중하겠다 라고 한다면 AP 모델, 그 반대로 우리는 데이터 일관성을 좀 가져가는 대신에 가용성을 조금 포기하겠다 라고 한다면 CP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AP 또는 CP 사이의 어떤 트레이드오프를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CAP 이론을 강한 일관성 또는 최종 일관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한 일관성은 말 그대로 일관성에 좀 더 초점을 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최종 일관성은 가용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둔 모델입니다. 그래서 강한 일관성은 앞서 살펴본 CP 모델이고요. 이 CP 모델에 대한 대표적 예시는 주문, 결제, 그리고 계좌 잔고와 같은 어떤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계좌 잔고가 틀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강한 일관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강한 일관성 모델의 특징을 살펴보면 모든 쓰기 이후에 읽기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즉, 모든 읽기는 최신 데이터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최신 데이터를 보장하기 위한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동기화되기까지 대기를 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DB가 한 100개로 나눠진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나의 값을 모든 100개의 노드에 동기화하기까지 대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강한 일관성은 느린 응답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종 일관성은 가용성에 초점을 줘서 데이터 일관성을 살짝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한다는 것이 일관성을 아예 무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불일치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100개로 나눠진 노드로 다시 살펴보면 강한 일관성 모델은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동기화되기까지 대기를 한다면 이 최종 일관성 모델에서는 일단 그냥 응답을 주는 겁니다. 데이터가 불일치하더라도요. 그래서 최종 일관성은 빠른 응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불일치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최종적으로는 일관성이 보장된다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해집니다. 자, AP 모델의 대표적 예시를 보면 SNS의 좋아요, 댓글과 같은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핸드폰의 어떤 게시글의 좋아요 수와 친구 핸드폰의 좋아요 게시글의 좋아요 수가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일치해지겠죠. 이 AP 모델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빠른 응답을 주기 위해서 일시적인 불일치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앞서 데이터 일관성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디서 읽어도 항상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DB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이 DB 시스템은 3개의 노드로 나눠진 DB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때 데이터 일관성을 얘기한다면 그 관심사는 데이터 복제의 정확성일 겁니다. 즉 3개의 어떤 노드가 모두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의 관점 레이어는 인프라 또는 스토리지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스템을 설계할 때 우리의 DB 시스템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할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현 방법이 달라지겠죠. 만약 강한 일관성 모델을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DB 시스템은 모든 데이터가 다 동기화되기 전까지는 쓰기에 대한 것을 대기시켜야 합니다. 반대로 최종 일관성 모델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우선 일단 응답을 주되 시간이 지나면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들이 모두 잘 동기화할 수 있도록 어떤 전략을 세워야겠죠. 옆에는 현재 나와 있는 대표적인 DB의 일관성 전략을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다이나모DB, 카산드라, 몽고DB 모두 최종 일관성의 전략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대 대부분의 DB 또는 시스템은 최종 일관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일관성은 가장 큰 단점이 느린 응답,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동기화할 때까지 대기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비용이 현대의 서비스에서는 너무 큰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특수한 아까 앞선 예시와 같이 강한 일관성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스템은 최종 일관성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인 데이터가 비즈니스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는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관점은 분산 트랜잭션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때 관심사는 비즈니스 규칙의 원자성, 그리고 관점 레이어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비즈니스 레이어입니다. 분산 트랜잭션이라는 걸 예시로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떤 우리가 주문을 하고
실제 이커머스 환경이라고 했을 때 주문 서비스, 결제 서비스, 재고 서비스라는 것이 실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서비스는 각각의 DB를 관리한다는 환경입니다. 이때 뭐 주문을 하게 되면 결제를 진행하고 결제가 진행되면 그 재고를 차감하는 이러한 큰 흐름이 있을 텐데 이 흐름이 단순한 단일 DB에서 로컬 트랜잭션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꽤 단순한 문제예요. 하지만 이게 네트워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분산 트랜잭션 환경이라고 한다면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꽤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주문 서비스를 해서 주문이 들어와서 주문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등록시키고 결제를 진행하고 재고가 차감이 돼야 되는데 이 재고 서비스에서 어떤 장애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우리의 트랜잭션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 앞단에 있었던 결제와 주문 모두가 잘 취소가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재고 서비스는 잘 차감이 됐는데 이 결제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DB 작업을 할 때 실패가 난다면 이 뒷단에 있던 재고에 대한 것도 다시 롤백을 잘 해줘야 돼요. 만약 재고 서비스는 실패했는데 결제 서비스가 성공으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 데이터가 비즈니스 규칙에 어긋났다, 즉 데이터 일관성이 어긋났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예시를 들어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투페이지 커밋 또는 사과 패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투페이지 커밋 또는 사과 패턴, 그러니까 이 분산 트랜잭션 환경에서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패턴은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시간이 된다면 다음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 간단히만 설명을 한다면 투페이지 커밋은 모든 서비스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한꺼번에 커밋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문 서비스가 오케이, 결제 서비스도 오케이, 재고 서비스도 오케이 라고 한다면 그때 한꺼번에 DB를 커밋하시는 거죠. 사과 패턴은 중앙에 있던 어떠한 오케스트레이션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의 트랜잭션의 흐름을 중앙에 어떠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흐름을 제어하는 모듈이 그 전체 흐름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주문 서비스, 결제 서비스, 재고 서비스는 이 중앙의 오케스트레이션 모듈과의 어떤 통신을 통해서 이 트랜잭션의 흐름을 성공 실패 여부를 로컬 트랜잭션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일관성은 어디에서나 항상 같은 값을 읽는다, 그리고 비즈니스 규칙을 어긋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일관성에는 CAP 이론이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CAP 이론은 CP 혹은 AP 상위에서의 우리는 트레이드오프를 결정해야 한다 라는 이론이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강한 일관성 모델을 선택할 것이냐 혹은 최종 일관성 모델을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DB 관점에서 어디에서나 같은 값을 읽어야 된다는 데이터 일관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DB에서의 일관성 전략, 즉 강한 일관성을 선택할 것이냐 최종 일관성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전략이 필요해집니다. 비즈니스 규칙을 어긋나지 않는다 라는 관점은 보통 분산 트랜잭션 환경을 의미하고요. 이 분산 트랜잭션에서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통 투페이지 커밋 또는 사과 패턴을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데이터 일관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